세상엔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던 도시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이 조용하던 도시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화 한 편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요즘 이렇게 영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1박 2일 짧지만 꽤 알차게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5곳, 관광지 4곳, 그리고 숙소까지.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영월까지 버스 요금은 22,800원, 서울에서 약 2시간, 차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여행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납니다. 혼자 떠나는 버스 여행은 늘 그렇듯 묘하게 설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날엔 머릿속에 순댓국 한 그릇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출발했고 속초에 사는 친구는 차를 몰고 영월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영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따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술잔 앞에서 만나게 되는 구조.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각자의 길로 오다가 결국 한 테이블에서 소주를 따르게 됩니다. 영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찾은 곳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월 가시면 여기 꼭 가보세요. 현지인이 추천해준 집이라면 믿어볼 만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장소로 정한 곳이 서부순대입니다. 추천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행에서 현지인의 추천만큼 믿음직한 정보는 없으니까요. 영월 버스터미널에서 서부시장은 정말 가깝습니다. 좁은 찻길 하나만 건너면 시장 입구가 나오는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순간 당황할 정도입니다. 여행지에서 이런 위치면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메밀전병 굽는 냄새, 올챙이 국수 국물 끓는 냄새,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기름향. 시장이라는 공간은 늘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고파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게들 입구를 보다 보니 아주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콤프 봤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콤프라니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모르는 단어 하나가 호기심을 만듭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가게 입구에 순댓꾸러미가 널려있는 집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오늘의 목적지 서부순대입니다. 저 순댓꾸러미를 보고 있으면 괜히 한번 목에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술꾼들의 목걸이 같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홀은 막 청소 중이어서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님은 2-3팀 정도 있었습니다. 리뷰를 보니 주말에는 웨이팅이 꽤 생긴다고 합니다. 시장 안에 있는 집인데도 줄이 생긴다니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이 집은 매주 일요일이 휴무라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봅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에 1만 원 2그릇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을 먹는데 술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소주 한 병,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행지에서 낮에 마시는 소주는 이상하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행지에서는 술이 항상 한 병 더 열립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듬 한 접시도 여기까지 와서 순대국밥만 먹고 가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모듬 한 접시도 주세요. 여행지에서의 식사는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먹자고 했다가 결국 테이블이 조금씩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국물 추가 2,000원. 순댓국집을 꽤 많이 다녀봤지만 국물 추가 비용을 따로 받는 집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국물을 따로 받을까? 국물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작은 궁금증들이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듭니다. 냄새 죽이네. 먹어. 누가 좋아하는 따스탕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맛있네. 너무 맛있다. 가장 먼저 10,000원짜리 모듬 한 접시가 가볍게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시장통 한복판, 약간 허름한 노포 느낌의 가게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살짝 긴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괜찮은 집 맞나 사는 생각이 스치기도 할 텐데 테이블 위에 이 모듬 한 접시가 올라오는 순간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접시 위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순대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옆으로 야들야들하게 썰린 머릿고기와 쫄깃한 오소리 감투, 그리고 묵직한 풍미가 살아있는 간가지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소주 한 잔 곁들이라고 아주 정직하게 내어놓은 한 접시입니다. 어때? 국물 지기네. 맛있어? 약간 꼬릿한 그 느낌 나는 거. 진짜 맛있네. 이어서 잠시 후 대망의 순대국밥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내려오는 순간 김이 확 올라오는데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쓱 젓는 순간 입에서 헛 웃음이 터집니다. 국물 색깔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뽀얀 국물은 보기만 해도 묵직한 깊이를 품고 있으며 한 숟가락 떠보는 순간
자동 반사적으로 와 맛있다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뚝배기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이 보입니다. 국물만 많은 국밥이 아니라 순대와 부속 고기들이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수준으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튜닝 없는 순정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뽀얗고 정직한 국물 그대로 한 숟가락 깊게 떠먹어 봅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이 진하고 단단한 맛. 어젯밤 술을 마셨다면 완벽한 해장이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해장이 아니라 반주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소주 한 잔. 이 리듬이 맞기 시작하면 순댓국은 더 이상 식사가 아니라 훌륭한 술안주가 됩니다. 왜 영월 현지인께서 이 집을 추천해 주셨는지 첫 숟가락에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모듬한 접시로 돌아와 봅니다. 머릿고기, 오소리 감투, 간 모두 충분히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치도록 뛰어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안주하기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역시 순대입니다. 밀도 높은 묵직한 감칠맛과 고소함이 입안에서 터지는데 젓가락이 계속 갑니다. 흐물거림 없이 꽉 찬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소주 안주형 순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순댓국 안에도 순대가 들어있으니 이 모듬을 괜히 주문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다 남으면 숙소에 포장해 갈 생각도 잠깐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순댓국 안에 들어간 순대보다 이렇게 따로 나온 순대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순댓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즐길 차례입니다. 국물과 건더기를 어느 정도 즐겼다면 이제 밥을 투하할 시간입니다. 밥을 적당히 덜어 뚝배기 안으로 말아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한 끼도 먹지 않고 영월까지 내려왔기에 배도 꽤 고팠고 무엇보다 국밥 맛이 입에 잘 맞아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밥을 말아 푹푹 퍼먹기 시작하면 포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밥이라는 음식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순정 국물로 속을 채우고 소주도 한잔 했으니 이제 땀구멍을 열어줄 맛의 변주를 줄 차례입니다. 송송 썬 청양고추를 투입합니다. 혀끝에 칼칼한 타격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 뽀얗던 국물 위에 푸릇푸릇한 고추가 떠오르며 어느새 국물은 칼칼한 술국의 얼굴로 바뀝니다. 한 뚝배기 안에서 펼쳐지는 이 완벽한 맛의 기승전결. 순정 국물에서 시작해 밥말기 그리고 칼칼한 술국까지 숟가락과 소주잔이 번갈아 움직이느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명품 조연, 바로 이 집의 깍두기와 김치입니다. 너무 시지 않고 청량하고 아삭합니다. 김치 한 조각을 왕 씹어 삼키는 순간 입안에 남아있던 기름기가 마법처럼 싹 씻겨 내려갑니다. 입안이 개운해졌으니 또다시 소주 한 잔, 그리고 다시 국물 한 숟가락. 이렇게 한번 흐름이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집 순댓국은 식사가 아니라 술상 위에서 완성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밥 한 그릇과 소주 몇 잔으로 속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긁어먹고 나니 몸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이제 슬슬 영월을 걸어볼 시간입니다. 영월까지 왔는데 밥만 먹고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향한 곳이 바로 청령포입니다. 영월에 오면 꼭 한 번은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장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같은 공간입니다. 강이 휘돌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먹었던 순댓국 국물처럼 마음이 묘하게 잔잔해집니다. 영월이라는 도시가 요즘 다시 이야기되는 이유가 단지 영화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도시가 가진 공기,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느낌,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만난 순댓국 한 그릇까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월에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식당이 4곳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영월의 맛과 멋을 계속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